안녕하세요. 달려라 경기 김혜진입니다. 매주 화요일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우리가 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자동차의 디자인만큼이나 또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구동 방식이 아닐까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이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 이 쓰여있는 용어가 참 알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 자동차 구동 방식에 따른 자동차 용어와 또 그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일 자동차 명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명장님, 이 네. FF라고 써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프런트 엔진, 프런트 드라이브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구동 방식인가요? 이건 한마디로 전륜구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전륜구동 같은 경우가 장점이 어디에 있냐면 연비가 일단 좋잖아요. 네. 그 다음에 눈이 왔을 때 언덕길 같은 걸 올라가는 장점도 있고요. 또 실내 공간 같은 경우도 넓게 차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제 단 고속에서 150km 넘는 도로에서는 뒷꽁무니가 약간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급차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을 쓰는데 이제 웬만한 차, 연비 좋고 일반적인 대중적인 차는 전륜구동을 많이 쓰고 있죠. 네. 원래 이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원래 아우디에서 처음에 개발해가지고 보급이 됐는데 일단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많다. 특히 연비 쪽 좋고 실내 공간 활용도가 좋다 해서 전륜구동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의 대부분 차들이 전륜구동 많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근래에 뭐 고급차들이 후륜구동 쓰고 있지만 전륜구동이 대체적으로 많은 이유가 연비가 좋다. 그다음에 공간 활용이 좋다.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씁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FR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프런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라고 한다고 해요. 네, 영어로 쓰니까 좀 어려워 보이는데 네. 한마디로 말하면 후륜구동이에요. 그죠? 뒷바퀴로 자동차를 굴려가는 건데 이 자동차의 장점은 고속주행에서 바퀴 네 바퀴의 무게중심을 골고루게 분포할 수 있어가지고 안정감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고급차들은 대부분 후륜구동을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보통 차에 많이 쓰는데 무게중심이 정확하진 않다. 그래서 고급차는 대부분 후륜구동이다 이렇게 쓰고요. 단점이 있다면 눈이 왔을 때 언덕을 못 올라가고 빙판길을 만나면 거의 거북이걸음 같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안정감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차를 크게 넓게 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것도 다 이렇게 후륜구동 많이 쓰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짐을 싣거나 이렇기 때는 전륜구동 갖고 좀 어렵고요. 후륜구동을 많이 씁니다. 아, 그 승차감이 후륜구동이 좀 더 좋다 이런 말도 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무게중심이 네 바퀴에 골고루 가기 때문에 앞에 탄 사람이나 뒤 탄 사람 같은 경우에도 승차감이 별 차이가 없는데 전륜구동 같은 경우는 앞에는 그래도 안정감을 갖고 있는데 뒤에 타면은 좀 안정감이 있지 않죠. 그래서 전륜구동 타는 사람 특히 어린아이가 뒤에 타면은 금방 자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바로 왜 그러냐면 멀미하는 거예요. 잔 멀미라기 때문에 뒤가 한마디로 앞과의 서스펜션 차이가 무게 분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멀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구동이 그런 단점은 가지고 있어요. 이번에는 RR이라고 하는데 이게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라고 하는데요. 이거 좀 네. 생소한 것 같아요. 예, 이 차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버스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사실은 엔진이 제일 뒤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가 사실 계속 하루 종일 운전하는 사람들, 뭐 시내버스라든가 고속버스라든가 관광버스 하루 종일 운전하잖아요. 네. 그럼 이 엔진 소리에 의해서 사물을 판단하기도 어렵고 산만해져서 운전하는데 집중이 안 된다. 그래서 사고의 위험이 많다. 그래서 이제 뒤에 후륜 엔진을 갖다 썼단 말이죠. 네. 자,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운전자가 엔진 소리를 잘 못 듣다 보니까 엑셀 페달을 더 밟아서 매연을 많이 배출한다든가 아니면 또 운전 경력이 짧은 사람 같으면 엔진을 조금 손상시킬 수 있는 운전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그 안에 엔진이라든가 미션이라든가 소모성은 좀 강하다. 단 운전자를 위주로 발달된 엔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4휠 드라이브라고 돼 있네요. 네, 한마디로 우리 사륜구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륜구동은 아마 차를 구입할 때 상시 사륜이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네. 이 차 같은 경우는 혼자서 알아서 자동차가 도로 상황에 따라서 4륜이 됐다, 2륜이 됐다 이러는 것이고요. 또 아니면 선택하는 거는 내가 도로면에 따라서 수동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2륜과 4륜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2륜은 사실은 연비는 좋아요. 근데 4륜 연비는 떨어지는 거죠. 단 빙판길이나 눈길에서 강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비교해보고 용도에 따라서 잘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협찬 달려라 경기 지금까지 진행의 김혜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